강력한 남자와 함께 강력 사건의 이면을 추적해보고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돌직 강력반 시작하겠습니다. 엘리트 검사 출신의 김우석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님과 함께 풀어볼 첫 번째 강력 사건부터 만나보시죠. 박나래 씨 사건입니다. 박나래 씨가 어제 영상으로 입장을 공개했습니다. 매니저들에게 폭언과 갑질을 했는지, 주사 이모와 링거 이모를 통해서 불법 의료 행위를 한 게 맞는지 아닌지 과연 박나래 씨는 입장을 밝혔을까요? 들어보시죠. 최근 제기된 사안들로 인해 많은 분들에게 걱정과 피로를 누린 점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차분히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공개 발언이나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택은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책임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감정과 개인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절차에 맡겨 정리하기 위한 판단입니다. 더 이상의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이 영상 이후로는 관련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석 변호사님. 네. 사실은 이게 어려운고 복잡한 사건이 아닌데 네, 뭐 맞습니다. 입장 차이가 있거나 법률적인 시각 차이가 있는 문제도 아니잖아요. 네. 예를 들어 갑질이냐 아니냐 이건 박나래 씨가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쳐도 불법적으로 의료 시술을 받았냐 아니냐는 박나래 씨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입을 닫았어요. 어제 영상에서도 기다 아니다를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권력, 수사력이 지금 투입돼야 될 상황이잖아요. 네.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는 문제 기다 아니다만 얘기하면 되는 건데 아무 입장을 결국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이게 어떤 법적으로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일단 박나래 씨가 되게 비장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뭐가 사실인지는 한 말씀도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겪은 일이어서 자기가 당사자인데 사실관계를 좀 확인할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이게 언뜻 생각해 보면 뭐 불리한 말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마저 주는 게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이제 정치인 사건도 그렇고 유명인 사건도 그렇고 자기한테 이제 불리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건가? 약간 박나래 씨가 지금 그렇다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얘기를 하면 일단 사과를 안 하시는 부분이 있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법정 싸움으로 가게 돼요. 그렇죠. 법정 싸움으로 가게 되면 판사나 검사는 진실이 뭔지를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증거. 진실이라고 판단이 어떻게 되는가가 중요한 거고 진실에 대한 판단은 뭘로 하느냐? 주장하고 입증으로 합니다. 네. 그러면 이게 결국 그 당사자보다는 어떻게 생각하면 변호사의 실력에 따라서 진실 여부가 어떻게 판단될지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실제로 잘못했어도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법정 싸움에서 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법의 판단에는 뭐 존중하지만 난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중에 복귀할 수 있는 이런 토대가 되기도 하거든요. 박나래 씨가 지금 이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런 전략들이 이제 정치인이라 뭐 꽤 유명인들 중에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좀 궁금하긴 한 게 이렇게 억울한데 말씀을 안 하실까? 그리고 본인이 당사자인데 뭘 확인해야 될까? 이런 게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네. 아니 간단하잖아요. 주사 이모나 링거 이모를 통해서 불법적으로 링거를 맞았다. 병원 가서 맞지 않고 불러다 맞으면 불법이에요. 네. 근데 변호사 소속사 통해서 왕진 진료 이상한 얘기들 했잖아요.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요. 네, 네. 집에서 차에서 오피스텔에서 링거 맞은 적 있는지 처방전 없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대리 처방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의사가 아닌 거 알면서 맞았는지 아닌지 이거 뭘 더 확인합니까? 본인이 한 거. 제발이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어요. 이게 수사하다 보면 묵비권을 행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수사 단계에서는 묵비권 행사하고 법원으로 가서 검사의 신문에는 묵비권 행사하다가 변호인이 증인 신문하면 막 열심히 이야기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게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약간 좀 연상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네. 박나래 씨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이슈와 논쟁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박나래 씨는 밝히지 않기를 선택했다. 법적으로는 그 뒤에 이런 어떤 전략적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해설도 흥미롭습니다. 자, 결국 박나래 씨가 침묵하면서 이 주사 이모 의혹은 수사기관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런데
주사이모 A씨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됐어요. 식품의약범죄 중점의 검찰청, 각종 의학사건 전문으로 수사하는 서울 서부지검에서 경찰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서 사건을 경찰로 내려보냈다. 경찰청 고소고발 6건 수사 중인데 이거는 변호사님 왜 검찰이 경찰한테 사건을 준 거예요? 이거는 뭐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는 좀 없고요. 네. 이게 통상적인 처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대단한 불법이라든가 중요한 사건은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검찰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게 뭐 이렇게 어렵거나 꼭 검사가 수사해야 될 만한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고. 쉬운 사건이다. 뭐 어떻게 생각해 약간 뻔한 사건일 수도 있는 거죠. 뻔하다. 이거 네. 김우석 변호사님이 만약에 수사한다면 이거 금방 수사됩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그럼 반대로 이거 변호하면 쉽게 변호할 수 있습니까? 깊은 고민에 빠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경찰에 이첩했다. 네. 많은 시사점이 담겨 있는 말씀 같습니다. 첫 번째 사건 봤고요.